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총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고 갔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월 18일 이전까지 세 채를 보유하셨어요. 세 채를 실거래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집을 사셨고 전부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거는 주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네,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또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앞으로 서민 주거복지, 알겠습니다. 주택시 안정에 네. 정말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에 분양권이 있는데 2016년 11월입니다. 당시 차관이셨고요. 네. 물론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차관님으로 너무 정부에 충실했던 것 아닙니까? 빚내서 집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는 장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신 겁니까? 이제 뭐 늘 고민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보자로서 좀 떳떳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굳이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앞두고 계속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야당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비판했던 건 제 첫 번째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살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부분이죠. 증여하고 난 뒤에 월세를 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해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 갭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살지 않는 아파트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여기로 인해 얻게 되는 시세 차익 아직은 실현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관 시절에 분양을 받았습니다마는 60평대가 넘는 최고의 조망을 갖고 있는 펜트하우스에 투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총체적인 시세 차익이 한 25억 정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되면서 현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에는 전면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요. 아마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할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분 그야말로 우리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다주택자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고 피할 수 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따라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1억 원 정도 됐던 집입니다.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한 9억 원 정도로 올라가니까 시세차익이 8억 원이죠. 지금 양도세를 만약에 물게 되면요. 42%에다가 또 이제 중과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52% 4억 원을 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은 결국은 딸 그리고 사위 이렇게 둘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요. 양도세보다는 훨씬 가격이 적은 2억 원대로 세금이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반토막 세금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가구 2주택이라는 욕도 안 먹고 그다음에 돈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딸한테 물려줄 거를 이 기회에 증여 값싸게 비용이 들어가는 증여 형식으로 한마디로 1타 3피를 했다. 저는 이 방법을 지금 제가 보니까 내가 장관 되면서 국민 여러분한테 팁 하나 알려드리겠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주택 관련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이번에 질타가 이제 강하게 나오는 그 이유가 되겠네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서민들이 내 집 하나 갖기가 힘든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곱지 않게 저는 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최정호 후보도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만 우선 국민들께 눈높이에 맞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세 차익 뭐 이야기를 사실 수십억 이렇게 하시지만 뭐 딸에 대해서 증여한 것은 일단 차치하고 뭐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16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 분당의 경우에 또 20여 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라고 한다면 또 갭 투자라고 한다면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이 올랐을 때 재빨리 팔고
또 옮겨가서 또 뭔가를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흔히 투기라고 의혹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은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다. 예. 그런 점은 아마 본인이 내가 뭐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분양권까지 합해서 이제 새 주택이 되다 보니까 또 청문회 전에 이렇게 딸에게 증여하는 모양새가 또 아름답지는 않아서 강훈식 의원도 지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이용을 했다라는 비판도 거기서 이제 멀리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밖에도 비판과 사실 또 불법은 네. 또 다른 차원이지 네. 않습니까? 예. 비판은 받을 수 있는데 불법은 아니었던 거죠. 네. 예. 해명이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좀 한번 오늘 저녁 때 정리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잠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진행을 못하게 하시네. 예, 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본인이 팔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현미 장관도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집을 좀 팔라고 권유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1월에 내놨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해명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해명은 뭐 분명하게 이제 들어야죠, 저희도. 네네. 예.